사랑하는 국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김경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저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에서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전기세 걱정하고 아들 학원비 걱정하는 주부였고 일반인이었고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면서도 나라가 불안하여 이 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조종된다는 그런 선동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서울역에서 태극기 집회를 매주 다녔던 직장인입니다. 직장의 눈치를 보며 태극기 집회를 참여하고 잘못되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태극기 하나 들고 서울역에서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올라오는 70도가 넘는 아스팔트에서 한여름을 보내고 볼이 찢어질 듯한 한파에도 태풍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대로 피하지 않고 다 맞아내며 사회주의로 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태극기 하나 들고 제주에서부터 강원도에서부터 충청도, 경상도, 경남에서 전라도에서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사회주의는 안 된다며 저항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세월이 바로 3년이 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작으로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졸속으로 탄핵을 시키더니 사기 탄핵이고 불법 탄핵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말 한마디 없으시지만 분명히 감옥에 들어가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밝혀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저렇게 꼿꼿하게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 안위만을 걱정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잠시라도 있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내란 음모가 선동이 되었고 70년 동안 북한 세력들, 남한에 남아있던 북한 세력들이 음지에서 지하에서 대한민국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탄핵이고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세월호가 필요했던 거고 태블릿 PC가 필요했던 거고 최순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묵시적 청탁이요. 말은 안 한 것 같은데 증거는 없는데 아마 그랬을 거다. 묵시적 청탁이라는 죄명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하고도 우리 국민들은 잘못된 좌편향된 언론에 속아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크게 국정농단을 하고 뇌물을 받았고 태블릿 PC로 최순실이 연산물을 고치고 이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80여 가지의 거짓말들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태블릿 PC는 주인이 따로 있었고 최순실의 미르재단의 자금 그대로 있습니다. 온전히 있었고 그대로 한 푼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국고로 다 환수 조치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뇌물죄라고 주장했던 그분 박근혜 대통령, 어디 대통령이 세계 역사상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더러운 돈 받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줄 아십니까? 30년 통장을 다 뒤져도 뇌물 하나, 부정한 돈 10원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진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줄 리 없고, 권력을 찬탈한 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줄 리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거대 야당의 실체입니다. 좌파와 손을 잡고 62명의 국회의원들이 자당의 대통령을 좌파와 손을 잡고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조사도 마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부터 쳐넣었습니다.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한낱 카더라 통신에 거짓말에 음모에 온갖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탄핵을 시키고, 거대 야당이라는 자들, 국회의원들, 당신들, 김무성, 유승민 세력들이 현재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황교안과 김무성, 유승민은 태극기 세력들, 즉 우리 공화당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황교안은 엄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보수 우파가 아닌 중도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박들은 한 분도 없이 내쳐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통합당의 이번의 공천의 결과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보수 분열이라고요? 탄핵을 시킨 주범 권성동,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김성태, 이 탄핵 오적과 거기에 자기도 법을 공부했던 황교안이 법을 왜 모르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이 9명으로 구성돼야 할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을 어기고도 헌법재판관 8명으로서 파면을 할 수 없는 대통령을 파면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 탄핵입니다. 법을 어긴 법치국가에서 헌법을 어긴 탄핵, 불법 탄핵, 사기 탄핵이었습니다. 황교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황교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좋다고 황교안 권한대행 시계를 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핵 오적과 황교안은 같은 놈입니다. 이런 자들이 보수의 고장, 보수의 자존심인 구미에서 더군다나 김무성을 따르고 유승민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수라며 낯짝 들고 국회의원을 하겠다며 나온단 말입니까? 여기에 국민도 모르는 내각제 개헌 발의, 여러분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다 압니다. 거대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미래통합당의 23명의 의원들이, 현직 의원들이 손잡고 전교조와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참여시켜서 민중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헌 발의란 5천만 국민 중에서 100만 명만 동의를 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겁니다. 100만 명이요? 하루아침에 됩니다. 우파분들은 연세가 드신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아시고 고통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좌파는 젊은 사람들 또는 전교조 참여연대, 민주노총 세력들만 해도 110만 명입니다.
헌법 고치기 참 쉽습니다. 하루 저녁에 컴퓨터에서 째깍째깍째깍 100만 명만 동의하면 헌법을 고치겠다는 자들이 바로 미래통합당의 현직 국회의원 22명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들 군소정장들입니다. 국민에게는 이런 반푼의 치료도 설명이 없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148명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200명 넘어가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200명 안 됐다고 안심하신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찬성을 안 할 것 같습니까? 5월달이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중대에서는 100% 찬성을 할 겁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헌법 개정안 있을 수 있습니까? 이번 21대 총선은, 4월 15일 총선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사회주의로 가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미 시민 여러분께서,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선거에 정말 신중하게 이 나라를 지킬 당이, 목숨 걸고 지킬 당이 어느 당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할 겁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의 눈치를 보며, 북한의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하늘에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녀도 미사일이라 말 못하고 불사체라고 짓거리는 이 좌파 정권, 무능한 좌파 정권, 독선적인 좌파 정권을 끌어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키고 권력을 찬탈한 가짜 정부 문재인 정부는 끌어내려야 합니다. 3년 만에 나라 국간을 텅텅 비게 만들고 박근혜 정부의 부채를 보다 10배 이상의 부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고도 선거 기간에 포퓰리즘 정책으로 또 소탕 발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폐렴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국인들 입국 금지시키라고 의사들이 몇 번이나 권고를 했습니까? 6번이나 무시했습니다. 정부에서 무시하고 중국인들을 대거 하루에 3만 명, 4만 명을 입국을 시켰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인 유학생들을 7만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치료비는 대한민국에 대줬습니다. 호텔비 대한민국에서 다 대줬습니다. 마스크 국민들은 한 장 구하기 무엇고 해서 약국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중국에서 남아 돌아서 역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에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 하나라도 여러분께 목소리 높여 호소드리고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목숨 걸고 태극기 하나 들고 서울역에서부터 3년간 외쳐왔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고장,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위대한 유산 정신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탄핵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져야만 법치가 삽니다. 국민 여러분, 구미 시민 여러분, 구미는 회색의 도시, 공단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구미 하면 공단만 떠올립니다. 구미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놀러 갈 때는 외지에 나가서 쓰고 옵니다. 외지인들이 구미로 찾아오진 않습니다. 구미는 탈바꿈해야 됩니다. 공단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이젠 스마트 산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구미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디어 산업이 나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가 다시 뛰어야 합니다. 찾아오는 구미, 맛있는 구미, 머무를 수 있는 구미, 즐거운 구미, 행복한 구미를 만들기 위해서 젊은 청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국정에서,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활발한 의정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겠습니다. 밀실 정치 저한텐 통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고 패기 있게 우리 공화당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늘 뽑아왔던 기호 1번 2번 그 자들이 다음 선거에 또 나오고 잘못해서 국민들이 미워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봐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또 빌면 여러분들은 찍을 놈 없으니까 또 찍어줬습니다. 1번 2번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우리도 똑같이 저 사람 얼굴 아는 사람 찍어지고 이러다 보니 저놈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배신하고 썩은 정치, 권력과 야합하는 정치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국민들은 똑똑해졌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는 이 시점에 국민들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시더라 봅니다. 이미 보수우파 이렇게 저희가 목 놓아 외치고 나라를 위해서 싸운 태극기 세력들, 우파인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300여 명이 넘게 소리 소문도 없이 잡혀 들어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죄명도 씌웁니다. 이런 무서운 나라입니다. 대통령도 가두는 나라에서 국민들 안 우습겠습니까? 나라의 좌파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은 모조리 다 잡아들이겠다는 것이 바로 공수처법입니다. 대통령이 칼자루를 쥐고 휘두르겠다는 것이 바로 공수처법입니다. 여러분, 기호 7번 김경희가 목숨 걸고 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우파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제 슬로건이 새마을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재건하자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핍박해질 대로 핍박해진 대한민국이 이제는 새마을 정신으로 모두 똘똘 뭉쳐서 내가 내 나라를 지켜야 할, 내 나라를 재건해야 할 그런 시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대한민국이여 힘내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십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주인께서 심판하셔야 합니다. 내 나라를 지킬 일꾼을 뽑는 4월 15일 기호 7번 김경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다는 똑바로 하겠습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국민시민 여러분,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저희를 꼭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경희가 해내겠습니다. 기호 7번 김경희 4월 16일에는 꽃목걸이 걸고 여의도 국회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있기를 바라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